엄마, 저 배고파요. 7살 민준이가 조르던 그날, 어머니 선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형 학원 끝나면 밥 먹자. 형 먼저 먹여야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이후 20년 내내 이 집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형이 우선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가정에서 자랐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한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와 그 대가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진한 감동과 교훈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선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한 아들만 존재했습니다. 바로 큰아들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이는 머리가 좋아. 얘만 잘 키우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선희는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두 아들을 모두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더 똑똑해 보이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재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까지.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선희의 월급이 280만 원이었으니 집안 생활비를 제하면 빠듯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학원 안 가도 돼.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며 선희는 민준에게 형이 쓰던 낡은 문제집을 건넸습니다. 이미 형이 답을 다 써놓은 구겨지고 찢어진 문제집이었습니다. 8살 민준이는 그게 불공평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형이 쓰던 것이니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그 문제집을 펴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엄마는 형의 숙제를 봐주느라 바빴으니까요. 재현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민준아, 엄마 바쁘니까 혼자 해봐. 넌 할 수 있잖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두 아들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정성스러운 지도를, 하나는 방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재현이는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더 비싼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론 부족해. 어떡하지? 선희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금을 깨고 카드론을 받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재현이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민준에게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용돈 못 줄 것 같아. 형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괜찮아요, 엄마. 저 돈 안 써도 돼요. 13살 민준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친구들이 떡볶이 먹자고 해도 PC방 가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전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혼자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금상이야. 민준이는 뛰어오며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민준아, 형 방 좀 치워줄래? 형 곧 들어올 거야. 엄마, 내 상장은 안 봐. 봤어. 대견하네. 그런데 그림 그려서 뭐하니? 나중에 돈이 되니? 형처럼 공부를 해야지. 그날 민준이는 상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현이가 모의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자 선희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재현이 이번에 또 10등 했어요. 서울대도 갈 수 있대요. 친척 모임에서도 마트에서도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재현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재현이는 명문 특목고에 진학했고 민준이는 동네 일반고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학교는 강남이라 교통비도 많이 들고 보충 수업비도 따로 내야 한대. 민준아, 너 알바 좀 할 수 있겠니? 16살 민준이에게 선희가 물었습니다. 알바요? 제가요? 응. 내 용돈이랑 교통비 정도는 내가 벌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형 학비 대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은 알바 안 해요. 형은 공부해야지. 형이 나중에 크게 되면 우리 다 잘 살게 될 거야. 너도 형 덕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민준이의 알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진열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중 70만 원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재현이 과외 선생님 비용 좀 보태야 해서. 고마워, 민준아. 선희는 아들이 번 돈을 받아 큰아들의 과외비로 썼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했으니까요. 성적은 떨어졌고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러니?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선생님. 민준이는 알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서 민준이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온통 재현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재현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재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재현아, 이 옷 내 거 새로 샀어. 입어봐. 반면 민준이에게는 민준아, 설거지 해놔. 민준아,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민준아, 형 빨래 좀 개켜줘. 심지어 재현이가 입던 옷을 물려받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새 옷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알바로 번 돈은 이미 엄마에게 드린 후였습니다. 엄마, 친구 생일이라 선물 사야 하는데 10,000원만 주실 수 있어요? 10,000원? 민준아, 엄마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친구가. 저 꼭 와달래서요. 에휴, 알았어. 여기. 선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10,000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재현이가 참고서를 사야 한다며 1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흔쾌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사. 공부는 투자야.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 민준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갈래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대학 가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민준아, 괜찮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일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할게요. 엄마는 형 뒷바라지만 하세요. 그 말에 선희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합리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근데 내 말이 맞아. 형이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니까. 너도 나중에 형한테 도움 받을 수 있고. 네, 엄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괜찮은 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준이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저녁에는 24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2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재현이 대학 등록금하고 생활비 보태는 데 쓸게. 고마워, 민준아. 선희는 아들이 벌어온 돈을 받아 큰아들의 대학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재현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비싼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생활비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형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알바 못한대. 그러니까 민준이 내가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주말 알바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 오후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21살의 민준이는 또래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축제 이야기를 할 때 민준이는 현장에서 페인트 냄새를 맡았습니다. 친구들이 MT를 갈 때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잘 되면 엄마가 행복하실 테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겨울밤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주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재현이한테 전화 왔었어. 다음 학기 어학연수 가고 싶대. 비용이 좀 드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1,500만 원 정도. 민준아, 미안한데 내가 좀 더 벌어줄 수 있을까? 형한테 이런 기회를 놓치게 할 수가 없어서. 21살 민준이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웃으며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4년 후 재현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라도 벌일 듯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아세요? 친척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고생 끝에 낙이 왔네요. 재현이 장하네요. 동생은 뭐해요? 민준이요? 걔는 그냥 일하고 있어요. 선희는 둘째 아들 이야기는 대충 넘겼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재현이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며 상류층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집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랑해야지. 자랑이요? 그게 자랑스럽게 들릴 것 같아요? 가난했다는 얘기잖아요. 재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튼 제발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재현이의 말투가 싸늘해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공손하던 아들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2년 차 재현이는 회사 상무의 딸을 만났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재현이는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집안 배경에 푹 빠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선희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며느리는 어떤 애야?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회사 상무시고. 세상에, 우리 재현이가 정말 잘 됐구나.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현이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 동생은 안 오면 안 될까요? 뭐, 민준이가 내 동생인데 왜? 민준이 형은 좀 그렇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고 학벌도 없고. 상대방 집안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 수준이 낮아 보일까봐. 재현아, 민준이가 내 학비 벌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대학 다닐 수 있었던 게 다 민준이 덕분이야. 그건 그렇지만 결혼식은 별개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선희는 결국 설득당했습니다. 아니, 설득당한 척했습니다. 재현이의 말이 싫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선희도 민준이가 결혼식에 와서 주목받는 게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형의 가장 중요한 날에서 배제당한 것입니다. 형 결혼식엔 왜 저를 안 불러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선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작게 한대. 가족만 하는 거라서. 엄마도 안 가세요? 엄마는 가야지. 엄마는 신랑 엄마니까. 그럼 저도 가족 아니에요? 민준아, 형 배려해줘. 형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형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데. 민준이는 그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형의 결혼식 날, 동생은 초대받지 못한 채 텅 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결혼 후
재현이는 더욱더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이번 추석엔 집에 올 거지? 어머니, 저 처가 가야 해요. 장인어른이 오래요. 그럼 설날에는? 설날에도 처가 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어머니는 민준이 형 있잖아요. 재현아, 바쁘니까 끊을게요. 재현이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점점 짧게, 그리고 드물게 만들었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늦어지거나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페인트 기술을 배워 작은 도배업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좀 올랐어요. 여기 50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민준아. 선희는 민준이가 준 돈을 받았지만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이런 애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가 점점 멀어지자 선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지내면 돼. 그런데 재현아, 명절에. 어머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이는 나중에라고 했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짧은 답장이 올 뿐이었습니다. 바빠서 못 봤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현이의 아이가 태어난 날 선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고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서 재현이가 선희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오신다고 연락도 안 하시고. 손주를 봐야지. 우리 재현이 아들인데.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처가 식구들이 다 와 있어서요. 그럼 나는 친정엄마인데 못 들어가. 처가에서. 어머니가 오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머니 옷차림이나 말씨가 좀. 재현이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아들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시려고요? 저도 이제 지겹거든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걸 평생 갚으며 살 수는 없어요. 재현아, 이제 각자 인생 삽시다. 저는 제 가정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준이도 있잖아요. 민준이한테 기대세요. 그 말을 남기고 재현이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희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어렸을 때 민준이가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라고 조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집에서 공부해. 형이 우선이야. 민준이가 중학교 때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니? 공부를 해야지. 민준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포기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형이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니까. 민준이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내가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그 모든 순간에 선희는 한 번도 민준이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재현이가 우선이었고 민준이는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만 사랑했구나.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침 드셨어요? 민준아. 선희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내 인생을 망쳤어. 형 뒷바라지 한다고, 형만 생각한다고 너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봐줬어.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형이 뭐라고 했어요? 선희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이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쫓겨났다는 것을. 형이 그랬다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형도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민준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엄마가 저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널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어. 형만 사랑했어. 너는 엄마한테 그냥 형을 위한 도구였어. 그 말에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정하려 했던 진실을 엄마가 직접 말해버렸으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저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아요. 저도 형이 잘 되는 게 좋았으니까요. 형이 성공하면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상처를 참고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지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선희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선희는 민준이를 제대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정성껏 해주고 일 끝나고 오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고생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어색해했습니다. 26해 동안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이러세요? 어색하잖아요. 엄마가 늦게라도 제대로 해주려고. 미안해, 민준아. 선희는 재현이에게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재현아,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어머니, 제발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재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주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의 아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지금 애기 재우고 있어요. 며느리, 잠깐만이라도. 다음에 오세요.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볼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아무리 연락해도 재현이 가족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선희는 재현이가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에게서 온 건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처가에 있습니다. 선희는 차례상 앞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곁에서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한 아들만 키운다고 그 아들이 효자가 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민준아. 엄마가 너를 희생시켜서 형을 키웠는데 형은 이제 엄마를 버렸어. 너는 엄마가 그렇게 못했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어주고. 선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재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재현이는 자신을 떠났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민준이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니구나. 많이 준다고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선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선희는 재현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네, 어머니. 재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 생각은 없어. 어머니. 그리고 재현아,
내 동생 민준이 있잖아. 형이 학교 다닐 때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알아요. 민준이한테 한 번쯤은 고맙다고 말해줘. 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민준이 덕분이야.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민준이한테 한 번만 고맙다고 해줘. 재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 생각해 볼게요는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선희는 그날 이후 재현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민준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와 민준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너 하고 싶은 거 있니? 저요? 갑자기요? 응. 엄마가 내 꿈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요즘도 틈틈이 그려요. 취미로요. 취미 말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있어? 민준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하고 싶었어요. 페인트 칠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해봐. 학원이든 학교든 다니고 싶으면 다녀. 엄마,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아.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이제라도 내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 민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가 있어 쉽지 않았지만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일 안 해도 돼요. 제가 벌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너한테 해주지 못한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민준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느라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2년 후 민준이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민준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개업식 날 선희는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선희는 문득 재현이를 떠올렸습니다. 재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재현이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신은 민준이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들만 사랑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선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선희는 병을 얻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을 줄이고 엄마를 돌봤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너 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직원들이 잘해줘요. 저는 엄마랑 있을래요. 선희는 재현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많이 아파.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언제 들어오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들어오면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재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병상에서 민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형만 생각하고 너는 희생시키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 그런데 민준아, 신기한 게 있어.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현이는 엄마를 떠났는데 엄마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너는 여전히 곁에 있어주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결국 곁에 남는 거구나.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너를 사랑해, 민준아.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선희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 곁에 있던 건 민준이었습니다. 재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재현이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형. 민준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래. 재현이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현이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가져. 나는 필요 없으니까. 형. 그리고 미안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형, 이제라도 우리. 아니, 됐어.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어. 각자 살자. 재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는 편하시죠?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그 대가로 희생당한 둘째 아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저버린 큰아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한 아들의 성공을 위해 다른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큰아들은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으며 어머니는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어느 한 자식에게만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자식을 공평하게,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